이번에 다룰 키워드는 연일 논란을 낳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말입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입을 조심해야 된다 이건데 역대 선거 중에서는 이 말 한마디로 총선의 판세가 완전히 뒤바뀐 사례들이 더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입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제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의붓아버지 그리고 뭐 계모 이렇게 빗대서 재혼 가정을 비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생겼는데요. 게다가 이 발언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뭔가 든든한 아버지 같은 좀 그런 국가 이런 걸 기대하지만 지금의 국가와 정부는 회초리를 든 무서운 의붓아버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의붓아버지 같아요.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아요. 파치 엄마 같아요. 파치 엄마. 그러니까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또 이번에도 이 얘기를 하고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우리 사람들이 한번 머릿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은 생각들은 부지불식간에 입 밖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 최 기자.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또 한 셈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설명이 더 덧대지니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현 네. 정부를 비판하면서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어디 무서워서 살겠느냐. 이런 설명과 함께 현 정부를 의붓아버지 같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의붓아버지는 뭐 폭력적이고 뭐 권력을 심하게 착취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한 것처럼 풀이가 되어서 더 논란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매만 때리고 사랑 없는 계모 팥쥐 엄마 같다. 팥쥐 엄마 이런 말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얘기는 방금 보셨듯이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도 했고요. 여러 번 말을 했었습니다. 현 정권을 의붓 아버지의 비유를 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펼치는 단어로 묘사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에도 언론과 여론 그 당 내에서조차 이런 비유는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을 받았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 다시 한번 사용을 한 셈이 됐습니다. 네. 계모에 관한 설화는 뭐 우리 장화홍련전이나 콩쥐팥쥐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들은 많이 퍼져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재명 대표 이 얘기를 꺼내가지고 지금 특히 요즘처럼 정치적으로 올바른 얘기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논란이 되곤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셈인데 신조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의붓아버지 또는 의붓엄마 얘기를 하는 건 개인적인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개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네. 많은 흥미가 있는 건 아닌데, 근데 굉장히 잘못된 언어 관념을 갖고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아르헨티나의 비유하고 뭐 한 것들. 네.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도대체 이 국제 정세 또 이 한 나라의 국가 경제의 흐름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 것이지. 아르헨티나가 한때 세계 5대 강국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망조가 든 게 뭐겠어요? 그 페로니즘이에요. 네. 좌파 포퓰리즘. 좌파 포퓰리즘의 핵심은 그냥 퍼주기입니다. 퍼주기. 네. 그냥 있는 대로 다 찍어가고 펑펑 주자 이런 건데. 네. 근데 그 재원을 어디서 만드느냐. 이 좌파 포퓰리즘의 그 퍼주기의 그거는 적자국채 발행이거든요. 네. 근데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70년 동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누적액이 600조 원이었는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400조를 늘려갖고 그게 다 이제 적자국채 발행하고 한 거거든요. 네. 그런 거를 그리고 이재명의 기본 뭐 시리즈 있잖아요. 기본소득 뭐 하자. 요번에도 뭐 1인당 25만 원 풀자. 이런 게 다 퍼주기인데 자기가 하려는 게 그건데 그것 때문에 이게 저기 아르헨티나가 된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네. 잠깐 이제 아르헨티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한두 자리에서 꺼내는 게 아니고 요즘 뭐 이러다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아르헨티나처럼 된다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아르헨티나 비유를 두고 팩트 체크를 하는 언론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여러 신문이 이제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맥락이 닿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다. 이런 분석입니다. 지난 20일에 이어서 어제 또 아르헨티나 언급을 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일단 들어보시죠. 이 정권이 만약에 일당이 돼서 국회의장까지 차지하거나
심지어 과반수를 차지해서 입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나라의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통째로 뜯어 고칠 겁니다. 이렇게 망쳐놓으면 회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져요.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영원히 아르헨티나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칫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겠다. 얼마나 잘 살던 나라입니까? 잘 살던 나라. 잘 살던 나라가 정치가 후퇴하면서 나라가 망해버렸죠. 브라질도 7대 경제 강국이다가 갑자기 네. 추락해버렸잖아요. 사법 독재, 네. 이 검찰 독재 때문에 대한민국도 그 분수령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방송 진행하면서 솔직하게 저는 아르헨티나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그분들 중에는 지금 우리 한국의 케이팝 문화 굉장히 열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뉴스가 전달되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두수 단장님,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아르헨티나에 대한 얘기를 윤석열 정부하고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선진국으로 갔다가 급격하게 중진국으로 떨어진 대표적인 나라가 아르헨티나인 건 틀림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은 알고 있는 엄마 찾아 산말리라고 하는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이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탈리아 엄마가 네. 아르헨티나의 식모살이가 한 이야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그때 당시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남미가 아주 부유했는데 네. 이제 산업화 전환에 실패한 거죠. 그때 당시 네. 이제 2차 대전 그걸 피해 있었기 때문에 농업 국가 위주의 국가가 고도 산업화를 못하면서 생긴 일이고 거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1948년에 등장한 이제 페론 정부인데 이 페론 정부가 굉장히 이제 보조금을 나눠준다든가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그야말로 포퓰리즘의 대명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이 국격이 선진국에서 준진국으로 추락한 예는 맞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페론 정부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이미지가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 네. 국민들이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예를 들려면 오히려 이제 구제금융을 받았던 그리스라든지 최근에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예를 들면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아르헨티나 예를 드니까 본인의 정치적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 20대, 30대가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지금 돌아선 원인은 뭐냐면 기본소득이나 기본 이런 이야기가 돈을 받으니까 좋지만 이게 다 미래 세대에게 재정적 부담이 온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복지 국가가 이렇게 1기, 2기, 3기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편적 복지에서 조금 더 다른 복지로 넘어가야 될 시점에 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아르헨티나 예를 안 들고 다른 나라 예를 드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려다가 그래서 꺼내든 아르헨티나 카드가 되레 부메랑이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최 국장님, 네. 혹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평소에 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참모가 좀 저런 얘기를 이제 조언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산이 아닌가 보다 지금 하산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평소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선거를 앞두고는 특별히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런 외국의 문제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였을 때 혹시라도 외국에서 보일 반응 뭐 이런 네.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제가 보건대는 최근에 이제 조국혁 신당의 약진 뭐 이런 거와도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 예. 조국혁 신당의 조국 대표가 네.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뭐 임기 단축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어찌 보면 지지층한테 시원시원하다 이런 인상을 받고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네. 근데 그 부분을 의식해서 본인도 뭔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네. 하는 것이 하나고 예. 또 하나는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제 민주당이 아주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걸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았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유난히 최근 며칠 사이에 약간은 좀 이렇게 진정되지 않은 듯한 모습을 이재명 대표가 보이고 있어요. 네. 저는 그것도 민주당의 굉장히 호조, 다른 의원들한테는 너무 200석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본인은 그걸 감추지 못하고 지금 약간은 흥분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는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유독 기본 시리즈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의 여권에서는 그게 대표적인 포퓰리즘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에도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자, 1000만 원씩 초금리 대출을 받게 하자,
뭐 탈모 치료제 지원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고요. GDP 대비 국민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합니다. 정말 푼돈에 가까운 13조 원 이걸로 여러분 가구당 100만 원씩 줘서 그걸로 동네 장보러 다니면 이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위해. 네. 탈모도 말씀하신 것 너무 좋아요. 혹시 부군이 탈모? 네네. 탈모제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약값이 확 떨어져요. 그 재정 부담도 거의 안 되고 대개 한 700~800억 정도 들 거라고 그러는데. 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실은 아르헨티나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불거져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을 하면서 중국을 찝쩍거리지 마라. 그냥 중국에 대해서도 대만에 대해서도 쉐쉐하고 양안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사흘이 지난 다음에 중국 매체들이 일제히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막 응원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리는 그런 내용이 일색이 돼 있는데 최 기자, 자연스럽게 중국이 한국 총선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며칠 네. 지나서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면서 이른바 대서특필까지 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이 환구시보 같은 중국 매체들이 지난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서 이재명이 윤석열의 대중교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만 문제와 한국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 발언 자체가 중국 내부에서 화제가 됐고요. 그리고 또 누리꾼들의 집중 조명도 받으면서 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한 40만 명 정도가 되는 누리꾼들이 좋아요 이렇게 의사 표현을 했다고 하고요. 또 댓글도 2만여 개가 달리면서 한국에서 단 하나뿐인 현명한 사람 이렇게 추켜 세우는 글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지금 그 우리 관련 당국에서 좀 심각하게 보고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이 선거철이 되면은 이제 중국 쪽 혹은 그 배경을 갖고 있는 댓글 다는 사람들이 우리 SNS에 이런저런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에 이제 이 쉐쉐 발언을 계기로 해서 중국 매체가 이제는 팔 걷어붙이고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